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 명리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백상입니다. 유튜브 검색어는 백상명리이고요.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수시로 올리는 동영상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10분 명리학은 12지지 중에서 두 번째 축토가 되겠습니다. 12지지의 첫 번째 자수가 음의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양의 기운이 비로소 하나가 만들어지는 단계로서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세로로 표시되는 것을 참고하여 글자가 자수로 이렇게 양의 기운이 하나 있는 것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유추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양의 기운이 하나가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결국은 양은 세로가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양의 기운을 표시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글자가 축이다. 이렇게 해서 형상화됐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졌다라고 저의 논리를 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절이 봄에서부터 겨울로 가면서 겨울에서 봄에서부터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겨울이 갑에서부터 개까지 가는 과정에 개수가 천간의 개가 지지에서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가 다시 이제 봄으로 가는 이 과정, 중간에 과정이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토에 해당되는 거고,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만 겨울의 얼어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으로는 이제 환절기에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동물로는 소의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축토의 특징을 이제 알아보면, 축토는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이 소로 많이 응용을 합니다. 소의 특징을. 네. 그래서 이 소의 특징으로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게 이제 소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그냥 말없이 그냥 열심히 일을 하죠. 열심히 일하는 게 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열심히 일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번영은 이룹니다. 번영은 이루되, 본인은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혜택을 못 누린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소가 통상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일한 결과치는 누가 가져갑니까? 주인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에 의해서 번영은 이루는데 본인은 고생만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번영을 이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저축에도 해당되죠. 저축 꼬박꼬박 모아 놓는 거. 그런 걸 잘하는 거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거는 인제 그 상당히 인내력이 있는 거고 또 성실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지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인제 소가 인제 그 여물을 이렇게 할 때 뭐 많이 되새김을 하지요. 되새김질. 그게 반복적인 거를 의미를 합니다. 반복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소가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대체로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산다. 힘든 그러한 그 삶에도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는 어떻게 갑니까? 절대 빠르지가 않죠. 느릿느릿 갑니다. 느리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계절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겨울에 해당되는 거니까 만약에 식품으로 본다면 냉동 식품도 해당이 됩니다. 물론 소고기도 됩니다. 소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그 이 축토라고 하는 부분들이 본인의 사주에서 이렇게 유용하게 그 유용하게 써먹는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고기도 뭐 닭고기가 있고 소고기가 있고 돼지고기가 있다. 그럼 나한테 필요한 놈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소고기를 먹게 되면 에너지가 생겨서 좋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축이 나한테 만약에 흉작용을 한다 그러면 나는 소고기를 먹으면 몸이 안 좋다.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축이니까 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주에서 이제 만약에 나 이상하게 막 뭐 소고기 먹으면 배가 살살 아프다든지 뭐 대체적으로 소고기 그러면 뭐 이렇게 가격이 비싸고 또 맛있고 하니까 다들 소가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소고기 안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결국은 내 사주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에 대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아까 그 여물을 이렇게 씹으면서 이제 반복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을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뭐냐면 분석하고 여과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여과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그 분석하고 여과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수사과 아니면 무슨 그 국가수라고 그러죠. 예. 이런 데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직업성으로 쓰였을 때. 이제 축이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활인지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활인지명. 사실 이제 활인지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르긴 합니다. 이르긴 한데 이 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활인지명입니다. 활인지명.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예. 그럼 사람을 왜 살립니까? 왜 살리느냐 이거죠.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해특이 오는 어떤 그 여명의 시간으로서 시작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임목이 되는데 인의 앞단계입니다. 앞단계. 그러니까 요걸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날이 밝아오는 거니까 밝아온다고 하는 건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 예. 일어난다. 예.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활인점이라고 하는 건데 이 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의사사주라든지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어떤 그런 쪽에도 이렇게 이제 예,
활용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아시면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지금 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소에 대한 특징이 좀 가장 많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계절의 변화상으로 보면서 이제 토해성 기능으로 볼 때도 이것은 이제 토의 기능보다도 이제 다른 기능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주로 이제 그 뭐 이제 금의 기운으로도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오늘은 이제 기초적인 단계에서 이제 축토의 특징이 자 다음에 축으로서 이제 비로소 양의 기운이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변화되고서 가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